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잠시 오늘 6시가 되면은 또 서초동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또 대규모 마지막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모든 언론이 그야말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대한민국이 거의 두 달째 조국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글쎄, 이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 언제 종지부를 찍을까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오로지 조국과 정경심, 조국달, 조범동 등등등등등등 거기에 쏠려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난파선 마냥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5시 반에 월드컵 예선전이 평양에서 열린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평양에서 열리는 한국과 북한 간의 예선전에 우리 선수단만 갑니다. 응원단 못 갑니다. 취재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태극전사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치는지,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멋진 플레이를 하는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데려와, 김영남이 데려와, 거기다 대통령 온갖 융숭한 대접해, 또 그 가운데 보면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게,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하면서 들러리서, 뭐 그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죠. 급기야는 올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뛴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온갖 그야말로 거중 조정, 거기다 또 트럼프도 좀 격정적이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를 갑자기 오사카에 당시 G20 회담에 와 있던 트럼프를 갖다가 판문점에 데려다 놓고 김정은이를 만나서 세계적인 쇼쇼쇼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해 9.19 본인이 이제 능라도 5일 경기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사실상 종전선언 불가침 협정 맺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만나는 자리에 마치 무슨 가이드 마냥 여기 구경도 시키고 저기 구경시켜서 이제 김정은이 만나게 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탄복도 입지 않고 넥타이 메고 간 그 자체가 이미 평화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도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회담 바로 결렬되고 그야말로 서로 가슴이 돋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국내 사정 이런 문제 등으로 점점 북한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이른바 3자 조우 이후에는 대한민국과의 어떠한 접촉도 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FIFA 같은 경우에 나서갖고 이건 이 스포츠 경기는 그야말로 정치와 무관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취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요지부동입니다. 북한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 한미 연합훈련 무조건 다 철폐해라. 또 보면 지금 연말까지 24기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 F-35. 그거는 9.19 군사협정 위반이다. 한마디로 다 폐기해라. 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1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황태순 TV에서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전략무기인 SLBM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 시험, 수중 발사 시험까지 해서 한
고도 900km에 한 450km 날렸죠. 참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도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이가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정말 상황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월 9일 조국 당시 교수 법무장관 지명 후 또 9월 9일 조국 장관 임명 후 길게는 2달 넘게 가까이는 1달 넘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둘로 쫙 쪼개진 가운데 오로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에 가득 찬 증오와 저주와 악담을 퍼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우리가 보면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직 퇴치 안 된 북한에서 왔느니 마느니 하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도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바로 이제 불과 3일 후면 있게 될 바로 월드컵 예선 2022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그 아시아 예선전에 그 중계 방송 취재도 못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꽝꽝꽝 얼어붙은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가까이는 작년 평창 올림픽부터 거의 1년 거의 한 7, 8개월을 갖다가 평화파리 하던 평화가 왔다 남북은 이제 종전했다 라고 했던 그 결과가 이겁니까? 거기에다 최근에는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2022년 즉 자기 임기 때까지 반드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 오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면 미국 없이도 뭘 한번 해보겠다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마침 그저께죠. 미국 시간으로 그저께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입니다. 어제 버웰 벨이라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갖다가 역임했던 예비역 대장이 어떤 우리 이제 한국과 미국에 관계되는 그러한 곳에 기고를 했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 버웰 벨 대장이 대장으로 지날 때도 노무현 정권 집요하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겠다고 계속 미국을 다그쳤거든요. 근데 이제 벨 대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때하고 지금 다르다. 왜? 그때만 해도 북한이 아직 핵을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핵무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재래식 무기로 남과 북이 이제 한미와 북한이 이제 맞붙는다는 전제하에 전시작전 작계라고 그러죠. 작전계획 5028, 5026, 5025, 50 이거는 작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작계가 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휘조각이 됐다는 것이 벨 대장의 전언입니다. 왜일까요? 북한은 이제는 재래식 무기 플러스 절대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다 실전 배치한 상태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작전 개념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 대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대한민국 군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은 핵을 배치하지 않았지만은 보면 괌에 있는 전략 핵들을 동원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본토에서 미니트맨 등 ICBM을 갖다가 동원해서 언제든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정말 막 서두르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즉 기존의 작전계획, 기존의 작계는 유명무실해졌다. 즉 북한이 핵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엄중한 시점인 2019년 그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은 명제의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헤드라이트 없이 헤쳐나가는 그러한 똑딱선 같은 그런 위치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현재 2달 가까이 조국이냐 아니냐, 유시민이냐 아니냐, 김어준이냐 아니냐,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새워서야 그야말로 조국 싸움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격입니다. 바로 3일 후 그러니까 10월 15일 그 경기를 위해서 13일 아마 우리 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13일 아마 북경으로 가서 그 다음날 14일 월요일 날 평양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모쪼록 좋은 경기 펼쳐주기 바라면서 우리가 TV 등을 통해서 실황 중계를 못 보고 제대로 취재진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남북이 말로는 문재인 정부 뭐 갖다가 뭐 북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월드컵 예선 경기조차 취재할 수 없는 암담한 남북 관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